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발이 왜 아픈지 모르겠다. 그래서 발이 아파서 여기저기 이곳저곳 많이 다니고 물어보고 했는데 도대체 내 발이 뭐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근데 사실은 어느 병원에 가든지 의사분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본인의 원하는 본인이 딱 이해가 잘 안 되든지 또는 의사도 그 보는 분도 잘 모르겠다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발이 왜 아픈지 모르겠다. 아프긴 하는데 오래 아프고 나는 상당히 힘든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발의 아픈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발의 통증은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에는 우리가 그러면 발이 뼈가 하나가 아니죠. 관절이 하나가 아니고 발이라는 것에는 그 안에 작은 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에는 인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뼈들이 막 모여 있는데 이게 어느 관절의 병인지 어느 뼈의 문제인지 실제로 알기 어렵게 생겨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이 이렇게 복잡하다. 가령 무릎이면은 이렇게 팔꿈치처럼 한 방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뼈도 위에는 대퇴골, 큰 뼈, 팔 같으면은 여기 상박골, 상완골, 뼈가 하나고 밑에는 뼈가 두 개고 그것이 팔꿈치입니다. 그런데 발 전체는 발목은 물론 하나의 그런 팔꿈치와 비슷한 관절이지만 발목 아래에 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 힘줄도 있고 또 관절사 인대도 있기 때문에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사가 봐도 진단이 확실한 경우 이 병은 어디의 병이고 왜 아프다 이런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부분만 딱 보면은 거기에 병이 뚜렷이 있는 경우 또 엑스레이라든지 CT, MRI, 초음파 즉 뭐가 됐든지 검사 소견상 영상에 딱 봐서 누구나 이상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진단이 확실합니다. 가령 뼈가 부러졌다. 뼈가 부러진 거는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이거는 여기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의사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대 파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대 파열은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지만 MRI 같은데 또 초음파 검사에서 보일 수 있고 그런 것 자체는 확실합니다. 또한 인대 파열이 심해서 관절이 확 벌어져 있다. 정상보다. 그런 경우에도 진단이 확실합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있다. 아킬레스건 힘줄이 터진 경우. 힘줄이 터지면은 그것도 역시 MRI나 초음파 검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진찰 소견도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절, 인대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이런 식으로 뭔가 터지고 부러진 거 이거는 한 부위를 보고 영상 소견에 뚜렷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부지외반증처럼 어떤 눈에 뚜렷한 병이 뚜렷하게 변형, 형태가 틀어져 있고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확실한 경우 그거는 뭐 당연히 진단이 확실합니다. 또한 마비도 있습니다. 마비가 된다는 것은 감각이 어느 부위에 감각이 없다든지 가령 발바닥에 안쪽, 발바닥의 바깥쪽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위에 뚜렷하게 감각이 없다. 또는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발목을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마비 증세도 진단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와 같이 확실한 진단 말고 왜 지금 이 제목이 왜 진단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내가 오래 아픈데 왜 아픈 거를 잘 모르느냐? 이거는 뼈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 부분이 신과 마주쳐서 아픈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진단이 굉장히 쉽습니다. 무죄반증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런데 이 질환 때문에 엄지에 힘을 잘 쓰지 못합니다. 코를 적에 엄지에 땅을 차고 나가는 힘을 잘 쓰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힘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어딘가로 디디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부분에 지나치게 큰 힘이 가해져서 그래서 두 번째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 여기가 아플 때는 이거는 무죄반증이 그 원인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도 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평발이 되면은 가령 평발에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발이 아치가 편편한 걸 얘기를 하지만은 뒤에서 보면은 이것이 바깥쪽, 이것이 안쪽입니다. 그럴 적에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평발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뼈들은 뼈와 뼈의 사이가 좁아져서 뼈끼리 눌리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픈 거를 피하기 위해서 발을 안쪽으로 틀 수 있습니다. 평발인 분이 이와 같이 생긴 분이 한 발로 딱 서면은 한쪽 발은 들고 한 발로 딱 서 있으면은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발이 흔들흔들합니다. 그거는 이와 같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찌그러져서 이쪽이 찌그러져서 닿기 때문에 이걸 피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트는 거죠. 발목을. 그러면 발이 자꾸 흔들흔들하고 그러다 보면은 발이 잘 접질립니다. 가령 어느 분이 발이 자꾸 불안정하다, 잘 접질린다 그럴 적에 반드시 이런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가령 이게 원인인데 이거는 놔두고 인대만 수술을 가령 했다. 그럴 적에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줄도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종아리 힘줄이 있습니다. 그죠? 무릎 밑에 뒤쪽에 종아리 힘줄이 팽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걸을 때마다 서 있고 그럴 때 아킬레스 힘줄이 종아리 힘줄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힘줄이 돼서 이거를 아킬레스 힘줄이라고 그러고 근육이 팽팽하면은 이것이 이제 뒤꿈치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뒤이고 뒤꿈치뼈에 붙어 있는데 이것이 팽팽하기 때문에 근육이 팽팽하면은 이쪽으로 자꾸 잡아 당기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붙어 있는 부분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힘줄이 팽팽하면은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니까 가령 아킬레스 건염의 진단이라든지 치료를 할 때는 종아리 힘줄이 팽팽한지도 당연히 같이 검사하고 치료를 할 때도 그것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리의 뼈의 모양, 가령 발이 아프고 발목이 아플 때 이 발 자체만 문제이냐? 때로는 이 다리 전체 모양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다리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다리가 있고 가령 위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꿈치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뒤꿈치가 같이 휘어 있으면 몸이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안쪽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 뒤꿈치가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다리, 전체 다리의 모양과 발의 질환의 통증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때때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상은 이상이 없는데 발이 왜 아픈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요럴 때 이제 진단하기가 어려운데요. 가령 MRI를 찍어보니까 인대에는 이상이 있는데 인대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인대를 수술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가령 MRI를 찍어봤더니 보통 인대라는 건 발이 넘어가면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에 인대가 다칩니다. 그런데 아픈 데는 가령 안쪽이다. 또는
바깥쪽은 바깥쪽인데 인대와 다른 부위가 아프다. 그럴 때는 과연 그 인대를 수술해서 MRI의 이상은 딱 보이지만 그 인대를 수술해서 아픈 곳이 좋아질지 그거는 좀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MRI를 찍어봤더니 어떤 구조물이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럴 적에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서 과연 지금 아픈 것이 그 MRI에 보이는 이상 소견 때문에 아픈 것인지, 즉 MRI에 보이는 이상 소견을 해결하면 아픈 것도 해결할 것인지, 해결될 것인지 그런 거를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뼈와 힘줄과 인대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습니다. 진단. 이거는 왜 아프다. 단순히 한 가지만 딱 봐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생겼는지, 왜 아픈지 이런 거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가령 환자분들은 항상 그것을 제일 궁금해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다. 아, 수술이 필요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한다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즉 그거는 병이 뭔지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고 할 때 어떤 수술을 할지, 그래서 좋아질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 질환은 대부분 원인이 아주 다양하고 그 질환 자체도 다양합니다. 관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치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관절이 여러 개인데 관절마다 병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경험이 적으면 그 많은 거를 다 보고 치료해보고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경험이 많은 것이 좋고 발 전체를 봐서 형태라든지 가령 뼈 하나, 관절 하나 그거를 MRI를 봐서 꼭 보는 것보다도 전체 구조라든지 필요하다면 다리 전체의 모양까지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MRI 사진인데요. 어느 분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뼈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픈 데가 바깥쪽입니다. 이쪽이. 병은 여기에 있는데 아픈 데는 완전히 반대쪽이거든요. 가령 오른팔이 병이 엑스레이에 있는데 뭔가 나는 아픈 게 왼쪽이다. 뭐 이거보다는 좀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로 내가 병이 보이는 것과 영상에 보이는 것과 증상이 있는 곳, 통증이 있는 곳이 다를 때는 그 병에 가령 이런 영상 소견이 있을 때 이거를 수술한다면 이걸 치료하는 건 되게 수술하자 그러거든요. 이거를 치료하면은 내가 아픈 것까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과 아픈 부위와 영상 소견상 이상이 있는 부위, 뭐 엑스레이가 됐든 CT가 됐든 MRI가 됐든 아픈 것과 영상 소견과 이상이 있는 부위와 그리고 그 부위를 움직여 본다든지 눌러봐서 아픈 것과 모든 것이 딱 맞을 때 제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증상과 영상 소견이 이상이 있는 부위가 다를 때는 정말로 이럴 때 진단이 어렵고 의사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왜 아픈지, 왜 이런 병, 왜 증상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면은 치료 방법을 알 수 있고 수술을 하냐 안 하냐 문제보다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원인이 다르다면 전혀 다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서 좋아진다 아닌다 이게 아니고 어떤 수술을 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는 아플 때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아픈 증상과 영상 소견이 맞지 않으면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되고 만약에 아픈 것과 영상 소견이 다를 때는 그 영상 소견에 이상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고 해서 증상이 호전될지를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